안녕하세요. 금일 소개드릴 내용은 클락슨 리서치에서 발표한 2025년 8월 주요국 수주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8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244만 CGT, 82척입니다. 이것은 25년 7월 297만 CGT 대비 18%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전년 동기 693만 CGT 대비하여는 65% 감소했습니다. 25년 상반기 선박 수주량은 작년 대비 급감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25년 상반기 수주 실적은 저조하며 4월 일시 회복을 하였으나 5월 급감, 6월 일시 회복, 하지만 6월 이후로 지속 수주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5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수주척 수는 1912척, 3448만 CGT로 24년 전체 수주척 수 2190척, 4014만 CGT 대비 각각 13%, 14% 감소했습니다. 국가별 8월 수주량을 살펴보면 한국조선소는 56만 CGT, 8척이며 전체 수주량의 23% 차지했습니다. 중국조선소 경우는 138만 CGT, 57척이며 전체 수주량의 57%를 수주했습니다. 중국의 선박 수주는 시장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대규모 증설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중국 조선소의 총건조 능력, 데드웨이트 기준은 약 5,050만으로 약 30% 증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증설로 전 세계 선박을 쓸어 담고 있는 것입니다. 25년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가 급감하면서 선박 건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 조선소는 낮은 성가로 발주되는 선박을 많은 부분 흡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박 발주 감소가 지속된다면 시장 성가는 감소하고 선박을 수주를 위한 중국과 한국 조선소 간 경쟁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7월의 선박 발주는 컨테이너 운반선과 탱커선의 발주가 이어지는 와중에 일부 렌즈 운반선 발주도 추가되면서 일정 수준의 선박 발주 물량이 시장에서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25년 1월에서 8월 사이의 누계 발주량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21년 2528척의 발주량을 시작으로 22년, 23년, 24년의 경우는 비슷한 발주량 경향을 보였습니다. CGT를 보면 21년 최고치를 찍고 24년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25년 1, 8월 누계를 보면 24년 2190척 대비하여 13% 급감한 1912척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의 척도인 CGT로 보면 24년 4014만 CGT 대비하여 14% 감소한 3448만 CGT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국가별 25년 1, 8월 누계 수주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한국은 251척, 891만 CGT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872척, 1396만 CGT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 대비하여 약 3배를 넘어서는 물량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423척, 746만 CGT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주 물량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 선박 건조의 수주 잔량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8월기 전 세계 수주 잔량은 25년 7월 대비 98만 CGT 감소한 1억 6,490만 CGT입니다. 이 중 한국 조선소는 669척, 3,452만 CGT, 21% 차지, 중국 조선소는 3,855척, 9,992만 CGT, 61%를 차지했습니다. 전월 대비하여 한국은 70만 CGT 감소, 중국은 42만 CGT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하여는 한국은 477만 CGT 감소, 중국은 1360만 CGT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수주 잔량이 지속 감소되고 있으나 중국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통계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주 잔량을 통하여 향후 몇 년간의 건조 물량이 남아있는 것인지 추정하여 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 조선소의 연간 건조 물량이 약 820만 CGT이며 연간 건조 물량은 조선 소별 건조 공정이 정상화되고 있으므로 건조 물량은 증가할 것입니다. 24년 건조 물량 기준으로 25년 8월 현재 한국 조선소 수주 잔량과 비교하면 약 4.2년치의 건조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4년치 물량을 고려하면 2028년까지의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연도별 8월 수주 잔량의 추이를 보면 지난 몇 년간 수주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수주 잔량의 경우도 21년 대비하여 25년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경향인 것입니다. 수주 잔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선박 수주량 감소로 성가 부분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별 지난 5년간 수주 실적을 보면 20년은 수주량은 많지 않으며 21년부터 선박 수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4년에는 선박 발주량이 3,062척까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물량 중 중국의 수주량과 한국의 수주 척수를 보면 상당한 차이 1,888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속 언급된 CGT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영상의 글을 참조하여 주세요. 지금까지는 선박의 수주량 및 CGT 등을 보았다면 다음 선박들의 성가 변화는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별 성가 지수는 25년 8월 186.26입니다. 이것은 25년 7월 186.65보다 0.39포인트 하락한 186.26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지난 20년부터 25년 5월까지 성가 변화 추이를 보면 21년 12월 125.6에서 시작하여 21년부터 성가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가지수는 21년부터 24년 10월 189, 64까지 지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4년 10월 피크를 찍은 성가는 25년 8월까지 하락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가 상승세는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다시 상승, 하락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선박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6월 이후로는 성가지수는 지속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가 변화는 주식과 같이 급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플레이들이 어떻게 성가를 반영하여 계약하는가에 따라 성가 변화 속도를 천천히 파악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종별 신조 성가 추이를 살펴보면 174K 렌즈 운반선은 지난 7월 2억 5,100만 달러 대비 100만 달러 하락한 2억 5천만 달러, 초대형 유조선 성가는 1억 2,600만 달러,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성가는 지난 7월 2억 7,300만 달러 대비 300만 달러 하락한 2억 7천만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선종의 성가는 하락으로 전환되었으나 하락세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탱커 선박, 컨테이너선의 발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해양 프로젝트인 애플랭크 및 FP소의 투자 연기가 이어지면서 연내 계약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조선 3사와 관련 기자재업체는 25년 세계 경제 변화에 따른 조선, 해양 분야의 영향을 파악하여 미래의 리스크는 회피하고 다가오는 기회는 잡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조선소의 미래 희망으로 떠오르는 미국 마스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 선박 발주량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다소 낮은 시장 상황이며 중국의 경우 대규모 증설 도크를 채우기 위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으므로 한국 조선소가 큰 폭의 수주량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도 고부가 가치 선박인 렌즈 운반선 등의 발주가 이어진다면 수주 확대가 기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 산업은 호황기라 누구나 외칠 때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고민하는 산업으로 향후 조선 산업 사이클의 침체, 리스크 극복 방안을 동시에 준비하여야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